자, 케이스 스터디 볼게요. 실전 임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론만 배우면 맨날 공부가 겉돌아요. 그래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냐 했냐면요. 이게 이제 남성 사례인데 요걸로 볼게요. 여기 임상 이거는 예시 사례고 이걸 남자로 보면 이렇게 무신, 병진, 정유였어요. 예. 그러니까 무신, 그 다음에 병진, 그 다음에 병진, 예, 정유 뭐 이렇게 된 분이었어요. 그 남성분이 50대 남자였는데 하는 일은 사교육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가르쳐서 대학교 입시. 그래서 이제 질문이 올해 세운에서 묘유층이 들어오는데 어찌돼? 여기 유금이 있잖아요. 유금. 여기 이제 유금이 있는데 이렇게 유금이 있는데 묘가 들어오는 해였어요. 묘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묘유축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이제 육합으로 묶여 있죠. 이거 진유합 금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합으로.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합으로 묶여 있어요. 이거 아까 육합이라고 했어요. 육합. 자, 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함은 담보하지만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만큼 일했는데 가져가는 건 뭐 5, 6개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합. 그리고 여기 이게 신과 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신자진. 합수란 말이에요. 이게 수기음. 그래서 요렇게 묶여 있는 요것은 역시 반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현재 반합으로. 근데 이렇게 묘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묘가. 근데 아까 인묘진이라고 그랬죠. 인묘진. 그럼 묘가 오다가 진하고 만나. 이렇게 진하고 만나면 이것도 뭐예요? 합이에요. 합. 이것도 이제 반합이죠. 반합. 세 글자 중에 두 개가 있으니까 반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묘가 얘하고 만나. 그럼 여기서 만났다가 헤어져. 그럼 만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오다가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면 에너지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또 여기서 얘하고 만나. 얘하고 만나니까 또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줄어든 상태에서 유금을 쳐버려. 그러면은 유금이 타격을 별로 안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에너지가 되게 줄어들었다니까요. 묘목이. 그러면 유금이 그냥 이게 뭐야 그러고. 유금은 이제 날카롭잖아요. 금의 기운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나무를 팍 찍어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지. 그럼 묘목이 깨갱하고 저기가 돼. 그러면서 되려 깨갱하면서 여기 답답해져 있던 묘유충이 나면서 요 답답해져 있던 진유합금 요거를 요렇게 유금을 자유롭게 합니다. 유금을 자유롭게 하면 이 병화 입장에서 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 화, 토, 금, 수란 말이에요. 그럼 화의 입장 여기 화가 나야. 나에서 이렇게 가면 식상이고 이렇게 가면 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극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얘를 통제한다는 뜻이야. 통제. 그래서 이 돈이야. 돈이면서 남자한테는 여자예요. 또 여기서 또 페미나 또 여성주의자들 시비 걸지 마세요. 화가 금을 통제한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통제하니까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생각해봐. 그때 당시에 여자는 남자가 통제하고 그거 맞잖아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론이 그렇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남자한테는 재성, 즉 여자예요. 여자. 와이프도 되고 애인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통제를 해서 여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주의자분들 막 들고 일어나지 마세요. 하여간 그래서 재성은 여자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 유금이 자유로워지잖아요. 묘유충이 나면서 얘가 자유로워져.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 아내란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건 뭘까요? 남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뭐긴 뭐야, 바람나거나 이혼하거나 집 나가거나 이런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어. 아니면 뭐 이혼을 해서 싱글이야. 여하간 싱글이다. 근데 여기가 답답하게 묶여있던 것이 잘라지면서 이 유금이 자유로워져. 그럼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겠어요? 새롭게 애인이 생긴다든가 뭐 연인이 생긴다 아니면 뭐 결혼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가 어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명리를 아예 무시하고 이 사주를 아예 무시하고 안 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 공부의 길에 접어들면 아예 미신이다 여기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공부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게 또 이 명리예요. 그만큼 흥미롭고 재미난 거예요. 인간사니까. 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그 두 가지 해석이. 그래서 원국 지지에 진토와 유금이 진유합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 이거 지워버릴까다? 지우고. 자, 원국 지지에 진토와 유금이 진유합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 일지와 시지가 묶여 있어 일과 돈벌이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일지, 지난 1강에서도 얘기했죠. 여기서 일지가 이제 식상이야, 식상. 내 일지 자리가 식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재성이 돈인데, 이 재성이란 말이야, 재성. 근데 재성과 돈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100만큼 일했는데 늘 가져오는 거 50에서 60이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월 1,000만 원 벌어. 월 1,000 번다고 칩시다. 월 1,000. 그럼 남들이 봤을 땐 돈 많이 벌고 괜찮네 하겠지.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답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주 명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월 1,000을 벌어서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본인은 답답해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성과 식상. 그러면 이제 식상이 뭐예요? 열심히 자기 에너지를 뿜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유지하는 거죠. 과외방 운영하거나 학원을 운영하거나.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식상생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데 세운에서 묘목이 들어와 일지 유금을 묘유충합니다. 이는 해로운 충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답답하게 묶여있던 진유합을 깨뜨려 유금과 진토를 자유롭게 해주는 귀한 충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결혼한 분 같으면 아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뭐 싱글인 경우에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답답했던 강의 일거리가 풀리고 겨울에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는 운으로 전환된다. 미혼이면 새로운 여성 인연, 기혼이면 부부관계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는 좀 친한 사이라 이 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묘유충 들어오면서 좀 외곽까지 서울까지 너무 멀게 왔다 갔다 하던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일주일에 3번 갔었고, 근데 이제 본인 집에서 과외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과외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주3회 가고 요거 3번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나이도 이제 50대인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묘유충이 오니까 유금이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면 뭐 돈벌이 같은 거 괜찮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동수가 생겨야 되겠구나. 새로운 변동수가. 그래서 과감하게 이 학원을 때려칩니다. 이 학원에서도 꽤 돈을 벌었는데 때려쳐요. 그런데 새로운 변동수가 생겼죠. 그리고 과외방에 새롭게 애들이 좀 들어와서 예전에 이렇게 서울 학원하고 집에서 하던 과외방 수입이 합해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500 벌고 여기서 500 벌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여기를 그만두면서 둘 때 500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 8월인가 이분이 9월인가에 그만뒀는데 연말에 11월, 12월쯤 가서 다시금 그냥 1,000만 원이 됐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묘유충이 나서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거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묘유충에 대해서 요렇게 풀어준 그 사주 선생님한테 뭔가 되게 많은 기대를 했지. 아, 묘유충이야? 그러면 막 여기서 막 답답했던 게 막 풀려가지고 돈이 막 들어와? 어이씨, 근데 뭐 또이또이네? 학원 그만둔 거는 비슷하네? 뭐야 이거? 이렇게 좀 실망을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합으로 묶인 사람들의 특성이야. 욕심만 많아서 욕심이 하늘을 찌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서울에서 서울하고 집하고 이렇게 두 군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던 수업을 하던 게 서울을 때려쳤고, 두세 달 만에 다시 1,000만 원으로 만약에 그 자기가 벌던 돈이 복구가 돼서 다시 회복이, 그럼 이 정도면 만족을 해야죠. 그냥 집에서만 자기가 수업을 하면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수업도 주 6회 수업하던 것이 5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5회로. 그럼 만족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맞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맞은 거지. 본인이 안 맞았다고 욕심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싱글로 살고 50대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단골로 가던 바가 있어요. 바에 가면 다 뭐예요? 여자 매니저들 있잖아요. 젊은 여자 매니저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를 한 2, 3년 다녔는데 묘유축 나는 요 해에 그 바의 어떤 매니저 한두 명과 이제 약간의 이제 썸을 타는 게 있었던 거죠. 썸 타는 거. 근데 이 썸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긴 뭐 오래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라는 어떤 술집에서 만난 인연이 뭐 이렇게 오래 가겠어? 그냥 썸만 조금 타다가 하여간 요런 기운을 그 해에 한 겨울철에 한 두세 달 탔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조금 만나고 했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지만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그런 임상이었어요. 이거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묘유충 요걸 풀어주었던 그 사주 명리 선생님의 말이 거의 맞아 들어갔다. 우리가 뭐 축나고 어렸을 때 막 내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분이 이제 사주를 이제 자기 사주를 볼 줄 알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이렇게 뭔가 면밀하고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면 만약에 이제 12년 후면 이제 나이가 많지만 요즘 100세 시대니까 여하간에 또 이런 일이 온다. 그러면 뭔가 썸이라도 탈 수 있고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뭔가가 된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럼 두 가지를 해야죠. 첫 번째, 돈이 조금 자유로워져서 돈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뭔가 사업을 확장하는 게 좋겠죠. 이럴 때 뭐 과외방으로 하던 걸 뭐 학원으로 뭔가 진출해 본다든가. 그렇잖아요. 학원에 진출하면 운이 도와준다니까요. 사주 명리의 운이 도와주니까 다른 때보다 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운이 안 도와주니까 망하나요? 아니죠. 관성의 법칙으로 그 학원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쭉 돈 벌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냥 과외반 조그만 그렇게가 아니라 조금 확장을 해서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자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월천이 아니라 뭐 월 2천 벌 수도 있었던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도요. 여자를 만날 확률, 여자를 만날 운이 들어온다면 괜히 이런 바 가서 썸 타고 이럴 바에는 조금 여자들이 많은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에 좀 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골프를 배운 하여간 좀 이런 술집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공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우리가 뭐 여기를 비정상, 뭐 여기가 정상, 우리 이렇게는 표현하지 맙시다. 사람 사는 건데.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조금 낮에 만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동호회, 그렇죠. 동호회 같은 거 활동을 한다든가. 그것도 이제 주로 여자들이 많은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데서 인연을 만날 수 있던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들어오던 해. 요렇게 써먹는 거예요. 내 사주를 공부를 하면 미리 요렇게 방향을 잡고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명리라는 게 글자가 주어지고 운이 들어온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까지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 운이 나한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뭐 명확하게 얘기하긴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순방향으로 가냐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운인데 사업을 벌렸다 망한다. 역방향 간 거고. 사업을 해야 될 때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순방향 가는 거지. 그때 명리라는 게 아주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놓으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 보는 법 배워가지고 내 가족 인생은 내가 살피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 예시설이에요. 만약에 이제 저 기준을요, 제가 이제 똑같은 이제 사주예요. 무신, 병진, 정유인데 만약에 이게 50대 여성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은 프리랜서 미술학원 원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국에 똑같아요. 진유합으로 가르치는 일과 재성이 꽉 묵혀 오랫동안 정체와 답답함을 겪던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유합으로 묶였어요. 진유합 금해로 나타나. 이게 합으로 묶여서 금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 진토가 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진유합 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한데 세운의 묘목이 유금을 묘유충으로 자극하면서 묶여있던 이 합이 깨지고 활성화되고 기존의 정체된 구도를 깨고 새로운 수강생 유침이 일거리 확장으로 이어져 다가오는 겨울철에 실질적인 학원 재물이 크게 울리는 반전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 여자인데 실제 사례는 아니고 여자일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요 유금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남자분하고 같은 요 사주를 가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요 사주를 가진 여자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한 200명쯤 있을 거예요. 100명인가? 100명이던가? 하여간 여자 100명, 남자 100명 이렇게 되던가. 여하간 한 100명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묘유충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유로워져요. 근데 얘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뭐 크게 아프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니까 아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50대예요. 50대면 아버지가 뭐예요? 최소한 못해도 70 중반, 80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돌아가시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묘유충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유로워진다? 그럼 아버지가 아프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학원 재물운이 되니까 뭐 학원에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발현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주명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양하게 한 대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일어날지는 닥쳐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사주명리 이론으로 거의 맞출 수 있지만 다가오는 건 모르죠, 미래를. 그거 다 맞추면 아이고야, 그런 분이 뭐 이 세상 인간계에 있겠어요? 그거는 하느님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확률 모형으로 예측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확률, 그러니까 양자 중첩에 의한 확률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강한 금기운과 묘유충의 진로겠죠. 아까 이거는 이제 경신년 을유월 무신일 임신시. 이제 세운의 묘유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질문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묘가 들어와요. 묘가 들어오면 뭐 여기서 한번 뭐 금기운하고 만나서 큰 적용 없고, 근데 여기서 걸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분은 월지, 아까 그 남자분은 여기 유금이 여기 시지에 있었고, 이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신유술이에요. 여기가 술토가 이제 생략돼 있고 신유술로 이것도 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또 자르는 역할을 하겠죠. 반합으로 묶여 있는 걸 이 묘가 와서 부딪히면서. 근데 여기는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금의 기운이 이렇게 신유술로 금국이야. 그리고 여기도 신유술로 금국이야. 그리고 여기도 유금이 이제 생략됐어요. 유금이. 그래서 신유술로 금국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지지 자체가 다 금기운이에요. 지지가. 금기운이 강해. 근데 여기에 무슨 나무떼기 하나가 와요. 도끼가 있는데 옆에 그 짝대기 나무 하나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 완전히 깨져서 얘가 날아가 버리지.
예, 여기에는 뭐 덤빌 수가 없어. 와가지고 그냥 금기운만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막 그런 아마 형국이 되는 걸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볼까요? 지지의 신금, 유금 등 금기운이 대단히 강하고 월지, 유금이 식상 기운으로 강하다. 이분은 이제 여기가 토잖아요, 토. 그럼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란 말이에요. 토가 내 일간이야, 토. 내가 토일간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라고요? 식상이에요, 식상. 그러니까 이분은 금 기운이 식상인 거예요, 금의 기운이. 그러니까 밑에가 식상으로만 깔려 있는데 묘가 왔어. 묘는 이분한테 뭘까요? 관이네요. 여기가 식상, 요게 재성, 요게 관. 목은 관이야. 금의 기운이 강한데 관이 남편분이 깨갱하고 살겠는데, 그쵸?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식상이면은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야. 그러면 자식들 에너지 때문에 남편이 이제 힘을 못 쓰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월지 유금이 식상 기운으로 강하다. 세운에서 묘목이 들어와 유금을 묘유충을 한다. 금이 워낙 강함으로 들어오는 묘목은 극을 받아 깨지지만 묘목이 꽉 막힌 금의 판을 건드려 줌으로써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는 다양한 진로와 강의 일거리 선택지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식상을 흔들어 줬단 말이에요. 식상은 이제 여자한테 있어서는 여자에게는 자식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남자나 여자나 식상은 일이에요, 일. 아니면 아랫사람 뭐 이런 거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식상은 이제 진로 이런 거예요. 왜? 내 에너지를 뿜는 거니까. 내 에너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식상은 내 에너지가 나오는 건 뭐야? 내가 에너지 뿜어서 하는 거 뭐예요? 공부하거나 돈 벌거나 아니면 뭐 또 뭐 있어요? 일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내 에너지를 뿜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자한테 있어서 내 에너지를 뿜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생선으로 가면 아이들을 탄생시키는 거죠. 명리가 되게 오묘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일과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가 새로운 진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고민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분한테는 이제 한두 군데에서 뭐 같이 일하자 아니면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다른 나은 뭐 조직 직장을 뭐 알아본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한테는 이 식상 기운이 강하니까 관이라는 게 이분한테 목이 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관이 이제 보통 직장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을목 하나 있네. 관이 천간에. 그러니까 이제 조직은 이분한테는 좀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거 뭐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이제 뭐 대학에 이제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대학에서 일하는 게. 여기에 을목관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기가 다 금의 기운인데 을목이 이렇게 목 기운이 위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형세가 어떻게 돼요? 금의 기운이 강한데 여기 을목이 애처롭게 있잖아요. 그럼 다 잘려나가는 거지. 을목이 이렇게 을목이 이제 여러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원에 그 막 피어 있는 이제 푸른 초원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주 야트막한 나무나 뭐 하여간 풀들 이런 거야. 그거를 갖다가 낫을 들고 가서 아주 강력한 낫을 들고 가서 다 잘라버리는 형국이 이 형국이 물상 이런 걸 이제 물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물상으로 봤을 때 그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관이 직장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또 하나 해석을 하자면 여자한테 관은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아이나 아이들의 기운에 남자가 꼼짝 못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명리가. 그래서 이제 재수 없으면 명리가 이제 이혈령 비혈령인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미나고 또 흥미로울 수도 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 사주 보고 우리 가족 거 보는 거는 해볼 만해요.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있죠.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 왜 그런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이 애처롭게 떠 있다고요. 을목 하나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자기 전문성으로 나아가는 종합격이라는 건 아는 나자에 나자 어떻게 쓰더라? 다 까먹었다. 하여간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딱 금의 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금기운이 그냥 아예 지지 자체가 다 금기운이니까 금의 기운으로 가야 돼. 그러면 금의 기운이 이분한테 뭐였어요? 식상.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기운이야. 내가 내 것을 하는 기운이란 말이야. 그 기운이 되게 강해. 그래서 완전히 식상형 사주로 강의 및 학술활동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있기보다는 아마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흘릴수록 본인 사업체를 꾸린다든가 뭐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예시 사례예요. 이제 저것과 똑같은 이제 남자로 바꿔볼게요. 남자로 바꿔보면 40대 남성, 뭐 벤처 IT 연구원. 왜 벤처 IT 연구원이 어울려요? 밑에가 다 금기운이잖아. 밑에가 다 금기운이니까 금과 관련된 건 뭐예요? 반도체 연구원 같은 거 아주 좋으네. 반도체, 광물 뭐 이런 거. 그런 쪽에 아마 연구하는 쪽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나 이런 것들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좀 인성이 되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식상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 공부 잘해요. 자기 에너지 막 쓰는 거니까. 자기 에너지 써서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공부, 일, 노동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연구원이 된 분인데 벤처를 하게 되면 반도체, 광물 뭐 하여간 금의 기운과 관련된 거 한다는 거죠. 이런 분이 무슨 토목 쪽이란다 별로 없어요. 보통 일하면 금과 관련된 금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쪽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임상 예시 사례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하면은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토한테 있어서의 인성이 뭐예요? 목화, 토, 금, 수잖아요. 수기운. 수가 인성 역할이야. 그럼 이분한테는 임수 있고, 임수 있잖아요. 임수, 수가. 하늘에. 임수가 있으니까, 인성 역할을 해주려면 뭔가 지지에 수기운이 있었는데 수기운이 없어. 근데 이분이 대운에서 만약에 수기운 30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연구원 같은 거, 그런 쪽이 어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지에 금기운이 있을 분도 강해서 프로젝트에 갇혀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연구하고 살아야 돼. 갇혀있는 구조.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 인생 자체는 본인한테는 너무 답답해요. 이거 다 이렇게 합으로 묶여 있으니까. 세운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지. 이렇게 막 묶여 있어 답답해. 근데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을 고비에서도 살아남아.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합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 분들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장에서 트러블이 와갖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막 오래 앉아 있어. 비행기 시간 놓쳤어. 그랬더니 살았어. 내가 못 탔던 그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사고 난 거예요. 비행기가.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하지만 네가 10가지 일했지만 가져가는 거는 5, 6개밖에 안 돼. 그래서 좀 답답하고 힘들 거야. 뭐 이런 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합으로 묶여 있으면. 그래서 세운의 묘목이 그러니까 뭐 유금을 묘유충 위에서 똑같아요. 연구 환경이 뭐 이제 정체가 깨져.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연구 제안이나 프로젝트 선택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고 다양하게 들어오는 활로가 열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임상 예시로 막 만들었는데 이 영상 본분 중에 요거랑 똑같은 남자분이 진짜 요런 데 속해서 살고 있다면 대박. 제가 대박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게 1926년 8월 지금 2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가 1928년 한 2년 후쯤에 그때는 조금 구독자 수가 늘어서 제 이 임상 사례 제가 이제 막 만든 건데 이거를 보고 나 지금 저러고 살고 있는데 이런 분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1강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임상 사례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글자에 연연하지 마라. 천간 글자에 연연하지 마라. 천간은 그냥 하나의 생각과 욕망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사주가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인데 너무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성이라 할게요. 재성. 여기 재성 있어요. 여기도 재성 있어요. 여기도 재성 있어요. 지지에는 없어요. 지지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막 진짜 개수 세가지고 와 너 재성이 3개야. 와 너 부자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뭐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신뢰하고 뭔가 공부로는 인정하는 고전 그 연구 고전을 대중화시킨 분이 계세요. 여성분, 여자분.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분 강의도 유튜브에 있는 거 자주 찾아보고 하는데 이분이 명리를 어디서 이런 식으로 배워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명리로 뭔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론을 가르치려 놨더니 대다수 명리 채널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보면 막 이 개수 세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거 하나도 안 맞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제 임상을 좀 해봤더니 저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론은 이거 무시합니다. 사주 8글자, 이 사주팔자 8글자에서 이 기운 개수 세는 건 일강에서도 얘기했지만 건강 아니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요런 거 할 때는 요 전체 개수 세는 게 유의미해요.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 실제적인 직업이라든가 결혼운이라든가 뭐 재물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런 거 저희는 무시합니다. 다른 데하고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을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좀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상황 따라 달라요. 하여간 원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 따라 다르다. 이 글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 봐야 된다. 그래서 합으로 묶여 있을 때 충으로 들어오는 것은 역할이 이 합을 답답함을 풀어줌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충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좀 많다. 충을 맞으면 인간사의 삶의 변동이 꽤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 대운 30년, 세운 3년 무척 중요하다. 특히 대운 30년이 그러니까 이 주어진 원국은 좀 별로라기보다는 하여간 좀 그랬는데 대운 30년이 너무 착착착 잘 맞아가지고 운이 착착착 풀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운 30년도 참 중요하다. 대운이 어떻게 10년마다 들어오는지. 그래서 대운은 체와 용으로 쓰인다. 그래서 체라는 건 환경만을 바꿔주는 거고 용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우는 트리거 역할이에요. 방아쇠 빵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으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강 수업은 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령명리였습니다.